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정자기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의 수학적 표현부터 정리할게요. 전하량이 Q인 입자가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V의 속도로 운동한다면 그 좌표계에서는 전하의 흐름, 즉 전류를 느끼게 됩니다. 전류는 여러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하를 부피 전하 밀도로 표현해보면 전하가 있는 공간의 각 지점에서의 속도를 포함한 부피 전류 밀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소 전류 소스는 미소 전하의 속도를 곱한 건데요. 이건 부피 전류 밀도의 미소 부피를 곱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전하가 면전하 형태로 분포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각 지점에서의 속도가 있다면 면 전류 밀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소 전하는 면 전하 밀도의 미소 면적을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미소 전류 소스는 면 전류 밀도의 미소 면적을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벨 2까지는 기본적으로 전류라고 하면 이렇게 1차원 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를 지칭했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선 전하 밀도가 람다인 1차원 전하 밀도가 속도를 가진다고 해야 합니다. 대신 선전류는 속도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각 지점의 속력만 사용해서 스칼라 형식으로 정의하죠. 이렇게 정의하면 선 위의 미소 전하는 선전류 밀도의 미소 길이 dl을 곱하면 되겠죠. 미소 전류는 여기에 속도를 곱해야 하는데요. 속도가 향하는 방향의 벡터는 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류를 스칼라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원 선전류를 다룰 때는 전류의 방향은 도선이 놓인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전류 자체는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 되는 거죠. 이 식으로부터 전류 밀도와 선전류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선전류는 도선과 같이 길이 방향이 정의되는 곳에서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입니다. 미소전류는 미소 길이 방향 dl 벡터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그리고 도선의 3차원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 도선의 단면적으로 이루어진 면적 벡터 A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전류가 도선을 따라서 dl만큼 흐른 상태는 부피 전류 입장에서는 길이 방향의 벡터와 면적 벡터를 곱한 만큼의 전류가 흐른 게 되겠죠. 대신 이 단면적의 위치마다 부피 전류 밀도 벡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피 전류를 표현할 때는 각 단면적 상에서 전류 요소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단면의 위치마다 전류 밀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의 양변에 면적 벡터를 곱하면 전류의 위치는 면적 적분에 대해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선 전류 i는 부피 전류 밀도를 도선의 단면적에 대해 적분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선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부피 전류 밀도에서 면적 벡터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상에서 전하의 이동, 즉 전류가 흐르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레벨 2에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방향을 지축으로 잡았을 때 방위각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크기는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s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 비례했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이때의 비례상수 k는 2에 매우 가까운 상수였죠. 여기서는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비례상수 k 대신에 투자율 뮤제로로 표현하겠습니다. 전기장에서도 k 대신 유전율로 썼죠. 이렇게 쓰면 진공에서의 투자율 뮤제로는 대략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헬리퍼미터가 됩니다. 이걸 전류 소스로 해석해보면 직선 전류의 소스 하나하나가 상대 위치 R 벡터의 미소 자기장을 만드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미소 자기장을 모든 전류 소스에 대해 적분했을 때 최종 자기장식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스에 대한 자기장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식은 1820년에 프랑스 물리학자 비오와 사바르가 유도했기 때문에 비오-사바르 법칙이라 부릅니다. 이제 미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관한 법칙을 얻었기 때문에 도선의 모양에 관계없이 모든 소스를 적분해서 대상 위치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장을 소스 좌표와 대상 좌표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소스 좌표의 정보는 도선의 미소 길이 벡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R'에 관한 함수를 여기에 쓴 겁니다. 이걸 3차원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 형식은 전기장의 표현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전류 소스가 벡터니까 상대 위치 벡터와 외적을 하게 되는 부분과 공간의 특성을 분자해 썼다는 게 다릅니다. 자와에 대한 공간적 특성인 투자율은 다음 차시에서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는 자기장 계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해당 지점에 존재하는 전류가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는 힘은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소스를 Q'으로 바꿔서 자기력 전체를 벡터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이 외적 계산은 소스와 대상의 연산 순서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전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력의 수학적 표현에서는 명백히 소스와 대상의 연산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R 벡터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지만 자기장의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장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역학적인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 필드를 포함한 전자기적 운동량이 보존되게 되죠. 이건 운동량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레벨 4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제 레벨 2에서 공부했던 앙페르 법칙도 수학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 i의 직선 전류가 있으면 주변 공간에 오른나사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했었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직선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지축으로 잡고 자기장 벡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좀 더 큰 반지름 고리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고리의 길이 비만큼 작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전기장에서 공부했던 가우스 법칙과 비슷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잡은 임의의 서킷, 회로를 따라서 자기장을 내적한 결과가 그 회로 속에 있는 전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이때의 비례상수를 뮤제로분의 1로 쓰는데요. 이건 앞에서 소개했던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됩니다. 여기서 이 경로를 잡는 방식은 전류 방향에 대해서 오른 나사 방향이어야 하죠. 만약에 이런 부채꼴대 모양 회로를 잡아서 적분하게 되면 반지름 방향의 경로 적분은 0이 되고요. 방위각 방향의 경로 적분은 정확히 반지름 비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적분 합은 0이 됩니다. 즉, 이 부채꼴대 경로 내부에서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경로 적분이 0이 되는 거죠. 이제 경로의 모습을 아무렇게 잡아도 우리는 이 경로를 무한히 작은 부채꼴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만 없다면 항상 자기장의 경로 적분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앙페르 법칙의 수학적 표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의 폐회로 적분은 회전 정리를 사용해서 회로가 감싸는 면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가 감싸는 면을 통과하는 선전류는 정확히 그 면을 통과하는 전류 밀도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앙페르 고리를 잡는 방식은 회전 정리에 의해서 면적을 오른손 방향으로 감싸는 방향이기 때문에 선전류의 방향을 의미하는 면적 벡터의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회로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리를 무한히 줄여도 두 식은 같아야 하는데요. 이 논리는 정전기장에서와 똑같이 적분 내부에 있는 소스 위치와 대상 위치가 적분 범위와 상관없이 같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앙페르 법칙의 미분형은 특정 지점의 전류 소스가 해당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컬을 결정한다는 수식이 되죠. 이 결과는 비오사바로 법칙으로 얻은 자기장에 직접 컬을 취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장의 다이버전스 계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삼중곱 부분만 따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류 밀도 J는 소스 좌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델 연산자가 작용하는 두 항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의 다이버전스 부분은 델타 함수가 되죠. 마지막 항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상대 좌표 부분이 소스 위치와 대상 위치를 모두 포함한다는 걸 이용해서 대상에 작용하는 델 연산자를 소스에 대해 작용하는 델 연산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앙페르 법칙과는 딱 마지막 적분만 다른데요. 이게 0이라는 걸 보이려면 일단 벡터 항등식을 사용해서 부분 적분꼴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정자기 상태, 즉 전류의 입장에서는 발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0이 되죠. 그리고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하는 소스 전류 구간은 당연히 소스를 포함시켜야겠지만 소스만 포함하면 어떤 구간을 잡아도 동일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 역시 무한히 먼 곳의 면적 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때 소스가 무한하지 않다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앙페르 법칙의 미분 형식과 같게 되죠. 이번에는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벡터 항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소스 위치에 의존하는 함수를 대상 위치로 미분했기 때문에 항상 0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그레디언트의 컬이기 때문에 또 항상 0이 되죠.
이 계산은 정작일 필요도 없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자기장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입니다. 우리는 어떤 벡터장의 다이버전스가 그 장을 형성하는 소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값이 0이라는 건 단일 자하,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적분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의의 폐곡면을 잡아서 자기장을 적분하면 항상 0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자기 선속이 들어오는 총량과 나가는 총량이 같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나타나는 자기력선이 연속이 됩니다. 즉 자기력선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없는 거죠. 자기장의 경계 조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기장 단원에서 경계의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존재할 때 경계를 감싸는 무한히 얇은 가우스면을 잡아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했을 때 전기장의 수직 성분에 대한 경계 조건이 유도됨을 확인했었죠. 이걸 자기장에 적용해보면 이 가우스면에 대한 자기장의 적분 결과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경계 위와 아래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계와 나란한 성분인데요. 경계면의 전하분포는 자기장에 영향이 없지만 경계면에 흐르는 면전류 K는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류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무한히 작은 폐회로를 잡아서 전기장에 관한 조건을 계산해봐도 경계에 나란한 성분이 연속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앙페르 법칙은 자기장의 회로 적분이 회로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리 위의 접선 방향의 벡터 타우1, 타우2를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오른 나사 방향으로 잡고 이 회로 적분을 풀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1과 타우2는 각각 경계면의 법선 벡터와 전류 벡터의 외적 방향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계 조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경계면의 나란한 성분은 경계에 흐르는 면 전류만큼 차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연습해봐야겠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무한 직선 전류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이 있는 축을 G축으로 잡는 원통 좌표기를 쓸게요. 그러면 모든 G축 위에 선전류 소스 IDG가 있을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 S축 위에 한 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이 소스들을 모든 G축에 대해 적분하면 되겠죠. 일단 소스와의 외적 연산 때문에 G축 성분은 없어지고요. 적분하기 위해서 G를 S 탄젠트 세타 프라임으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프라임은 이 각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G 프라임에 대한 적분은 180도 적분으로 바뀌고요. 이 계산 결과는 무한직선 도선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돌려줍니다. 무한직선 전류는 전류 소스의 분포가 G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모든 S좌표 위치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파이 방향을 향할 거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앙페르 고리를 잡아서 폐회로 적분을 실행하면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는 I'이 유일하고요. 자기장의 파이 성분의 크기는 대칭이라서 전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만 특정된다면 비오사바르의 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한직선 전류를 반지름이 R인 원통면에서 K의 면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는 경우로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소스 분포가 원통 대칭이기 때문에 원통 좌표기를 잡을게요. 그러면 면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류 분포는 G축 대칭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자기장을 구하는 건 모든 곳에서 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스 위치를 정할 원통 좌표 S축도 잡으면 이 축이 X축과 이루는 각은 원통 좌표의 방위각이 될 거고요. 소스 전류가 있는 원통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면전류에 의한 자기장식을 쓰고요. 여기에 대상 위치와 소스 위치를 넣어서 적분 구간을 정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G축 성분은 외적 연산에 의해서 없어지고요. S축 성분 중에서 Y방향 성분은 P'의 적분 연산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G'에 대한 적분을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 적당히 치환 적분해보면 첫 번째 예제랑 완전히 똑같은 형식의 적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식을 적분하기 위해서 파이의 반각 psi를 잡아서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식은 탄젠트 인버스 함수가 되죠. 여기에 적분의 윗끝과 아래 끝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 항은 x가 반지름 r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분모에 있는 이 항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를 줍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자기장은 x가 반지름 r보다 클 때만 y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이제 적분이 완료되었으니까 다시 전류 공간의 상황을 볼게요. 표면 전류는 균일하게 K'의 크기로 흐르고 있으니까 지축을 향하는 전체 선전류는 여기에 원주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통 바깥에서 느끼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X축 위에서의 자기장은 Y축 방향을 향하고요. 그 크기는 앞에서 구했던 S축에 대한 결과와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X축을 잡긴 했는데 이미 원통 대칭이기 때문에 이 결과와 완전히 같은 거죠. 이것도 전류 소스가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을 써서 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먼저 원통을 감싸는 앙페르 고리를 잡아보면 이 고리를 통과하는 총 전류가 I'이기 때문에 무한직선 전류일 때와 똑같은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앙페르 고리를 원통 내부에 잡아보면 원통 내부를 통과하는 총 전류는 0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없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파이 성분만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지만 정확하게는 나머지 성분이 없다는 것도 논증해야겠죠. 일단 S축 성분이 존재하면 G축에서 발산이 생기기 때문에 마그네틱 모노폴이 모든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기장의 기본 방정식에 위배됩니다. 또 G축 성분이 존재한다면 G축의 나란한 평면에 앙페르 고리를 잡았을 때 고리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류가 없어서 모든 공간의 자기장의 G축 성분이 같아야 하죠. 그러면 소스로부터 무한히 먼 곳의 자기장도 유한하게 존재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이제 모든 곳의 자기장을 구했으니까 경계 조건도 확인해 봐야겠죠. 면전류가 있는 경계는 S가 R인 지점이고 여기서의 법선 벡터는 S 해시니까 이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대입해보면 잘 성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위치에서 자기장의 다이버전스가 0이어야 하죠. 이건 식의 형태를 눈으로만 봐도 자명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 원통 도선 내부에 균일한 부피 전류 밀도가 있는 경우도 연습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직접 적분하는 것도 연습해야 하고 대칭 분포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구한 결과랑 비교도 해봐야겠죠. 적분 계산은 복잡하긴 해도 지금 상황에서 반지름 적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결과는 이렇죠. 다이버전스도 모두 당연히 0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과정을 올리진 않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번에는 전기장을 공부했을 때랑 비슷하게 무한 평면판에 균일한 면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균일하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Y축이 되도록 좌표계를 잡을게요. 모든 공간이 XY 평면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대상 위치를 G축으로 잡으면 모든 공간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스 위치는 XY 평면 위의 지점입니다. 원통 좌표계로 표현했고요. 그러면 자기장은 면전류 밀도를 포함한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상 위치와 소스 위치 그리고 적분 범위를 넣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반지름 성분의 단위 벡터에서 y 성분은 외적 연산 때문에 없어질 거고요. x 성분은 phi 적분을 하면서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적분식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 적분은 S'을 이렇게 취하는 걸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무한 평면판의 위와 아래에서의 자기장이 각각 x축 방향과 -x축 방향을 향하고 그 크기가 2분의 뮤 제로 k'으로 동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결과 역시 경계의 법선 벡터가 G축이기 때문에 정확히 경계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무한평면판 예제는 상수 전기장이나 상수 자기장을 만드는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외우다시피 해야 합니다. 사실 외우는 건 쉽죠. 한 공간의 세기는 반드시 경계 조건의 우변 값의 절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경계 위와 아래에서 차이가 딱 이만큼이 되겠죠. 이것도 전류 분포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직사각형 고리를 잡아 볼게요. 가로 길이 L은 사용할 거고 세로 길이 H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총 전류는 KL이 되고요. 위쪽 자기장을 B2, 아래쪽 자기장을 B1이라고 할 때 고리 적분은 이렇게 되죠. 자기장에 Y 성분과 G 성분이 없다는 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자기장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중요한 예제로 레벨 1부터 공부하는 고리 전류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리의 반지름은 라지 R이고 고리의 I'의 전류가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류 소스가 원통 대칭이기 때문에 원통 좌표계를 잡고 자기장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소스는 RS 햇 위치에 있고요. 소스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대상 위치는 G축만 잡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축상에서의 자기장만 계산할게요. 링 전류에 의한 모든 공간에서의 자기장은 포텐셜을 공부하는 세 번째 차시에서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선전류에 의한 자기장 계산을 실행하면 됩니다. 대상 위치랑 소스 위치, 그리고 소스 좌표의 적분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 적분에 대해 바뀌는 단위 벡터가 파이 햇과 G 햇의 외적인 S 햇인데요. S 햇의 모든 성분이 파이 적분에 대해 0이 됩니다. 따라서 남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파이 적분은 단순히 2파이가 되고요. 최종 자기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링의 중심축에서의 자기장은 레벨 2에서부터 논의했던 대로 지축 양의 방향을 향하고 링의 중심에서 가장 강하죠. 그리고 링의 중심에서는 같은 거리에 떨어진 직선 도선에 비해서 파이배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계산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원통형으로 촘촘하게 만든 코일인데요. 여기에 전류 I'이 흐르면 코일의 한 바퀴 부분이 근사적으로 링 전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코일을 n번 감았다면 원통면을 회전하는 총 전류가 ni'이 되는데요. 이건 원통의 총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L분의 ni와 같은 크기의 면 전류 K가 원통면에 흐르는 상황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아래쪽 끝을 원점으로 축 부분을 지축으로 잡고 지축 위에 자기장을 계산해 볼게요. 소스 전류는 면 전류가 파이 방향을 향하고 있고 대상 위치는 지축만 계산하겠습니다. 소스 위치는 반지름 방향으로 라지 R, 지축 방향으로 G'이 있고요. 이걸 적분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G햇은 파이 햇이랑 외적한 다음에 파이 적분이 실행되면 사라지고요. 파이 적분은 링에서와 똑같이 그냥 2파이가 됩니다. 이 적분은 간단한 치환 적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결과는 솔레노이드 중심축 중에서는 중심 부분이 가장 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기하학적으로 대상 위치로부터 원통의 양 끝점에 있는 소스의 한 점에 연결한 선이 지축과 이루는 각을 각각 세타1, 세타2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원통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를 가정하게 되면 세타1과 세타2가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솔레노이드 축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이렇게 수렴하게 되죠. 사실 이 결과는 레벨 1 때부터 정성적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제대로 계산해보네요. 그리고 L이 무한해지는 극한에서 가문수 N이 일정하면 의미 없고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 L분의 N을 일정하게 둬야 모순이 안 생기겠죠. 물론 이것도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원통이 유한하다면 대칭성이 지축에 대한 회전만으로 제한되지만 원통의 길이가 무한하다면 지축에 대한 평행이동도 대칭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지축 성분 밖에 없죠. 그러면 지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폐회로를 아무 곳에 잡아도 우리는 축으로부터 거리에만 의존하는 지축 방향의 경로 적분만 비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세로 길이가 스몰 l인 회로의 경로를 반식의 방향을 따라서 좌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이 회로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가 없다면 모든 지축 성분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일하게 전류가 존재하는 곳은 솔레노이드의 경계인데요. 딱 이 경우만 양쪽 자기장의 세기가 차이나게 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전개 조건의 결과랑 똑같죠. 이건 경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의 자기장이 거리와 관계없이 같다는 결과랑 종합해서 소스로부터 무한히 먼 곳의 자기장은 0이기 때문에 외부의 모든 곳에서의 자기장은 0, 내부의 모든 곳에서는 자기장이 지축의 중심과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류가 어떤 위치 R'에 존재하면 위치 R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정자기, 즉 시간에 따라 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기장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물론 선전류가 아니라면 이렇게 전류 밀도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류 밀도를 특정한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을 선전류로 둔다는 것도 유도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제에 대해서 이 적분을 직접 실행해 봤었는데요. 장의 대칭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비오사바르 법칙에 따라 이 적분을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앙페르 법칙의 적분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했었죠. 그리고 적분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분형으로 표현하면 아무런 표기 없이 공간의 모든 점에서 성립하는 정자기의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류 밀도가 면에 모여 있다면 면의 위와 아래의 자기장은 수직 성분은 차이가 없고 수평 성분은 면 전류 밀도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경계면에서 성립하는 경계 조건이었죠. 각 예제에서도 모두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